마무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재수반 과탐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남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상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이 눈 너무 많이 와서 고생하셨죠? 짧고 진짜 필요한 이야기만 압축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학생들이 빠른 그러니까 기말고사 빨리 본 친구들은 오늘 끝났어요. 이미 뭐 수원여고라든가 이렇게 끝난 친구들이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 끝나는 친구들 창녕고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예비고3 입장에서는 12월 둘째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거의 3달 동안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근데 이게 그 아이들의 그 관성이 있잖아요. 시험이 끝난다? 일단 좀 날 냅둬라. 좀 퍼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잠만 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그리고 보기도 짠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런 게 항상 관성이었는데 이때는 좀 학생도 엄마도 조금 잡아주셔야 되는 게 모의고사를 3개월씩이나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3월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첫 번째 상담을 시작합니다. 왜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1, 2학년 때 교육청 모의고사 솔직히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시험 어떤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어땠니? 성적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를 얘기했는데 저 공부 안 하고 봤어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없게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3월 모의고사가 일단 첫 번째 내 테스트 단계다 라는 생각으로 대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제일 우선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 1.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고요.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못 붙였어요 라고 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전혀 모르는 선생님들인데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올해 수능에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비율이 전체 77%래요.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과탐 2개를 하고 싶은 학생은 메디컬, 그다음에 직업국, 그리고 상위권, 나름 상위권이어서 난 가산점이 괜찮아 하는 학생들은 좋아요. 가산점은 적게 들어가면 3%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면 과기대 같은 경우 7%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게 100분위로 생각하면 수능 만점이 이제 탐구는 50점이거든요. 근데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 100점이 있는데 3점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7%면 그거 2문제를 얼추 주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탐 등급이 나는 나쁘지 않아. 이면 굳이 버리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2학년 때 교육청 모의고사를 쭉 봤는데 우리 애가 6등 말이야. 그럼 저는 사탐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친구들이 사탐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 3배 정도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력 시간 뒤에 돈도 들어가죠. 그리고 그 실패했을 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거는 회복이 힘들어요. 애들이 한번 확 무너졌을 때 할 수 있어를 하기에는 지금 과탐이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담하시면 아니 그 유전이 뭐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 애는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유전이 유전스럽지 않고 약간 IQ 테스트 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정말 1, 2등급을 가리기 위해 전국에 왜 4%냐를 가리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두세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올해 생원 예상 1컷이 42예요. 그러면 비싼 문제 2개에 싼 문제 하나 틀리는 게 전국 4%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못 풀었어요. 아예 손을 못 댔다고 보시면 돼요. 뭐 왜 그러냐? 시간이 모자라서. 근데 사탐에서 시간이 모자라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다가 과탐하다가 돌렸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 걸 왜 안 알려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탐은 조금 가성비가 좋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등급이 교육청 등급이 계속 좋지 않았다면 저는 사탐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과탐을 계속 홀딩해도 되는 친구들은 아까 말한 가산점도 노려볼 수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메디컬 라인, 그 다음에 직업국, 그리고 서울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선택 과목을 결정해 주세요. 두 번째,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해이해진 요 시기에
빨리 들어가면 3월 모의고사를 한 3개월 한다는 얘기는 과탐 한 바퀴 다 돌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지나갈게요. 3월달 모의고사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딱 맞이하고 아, 내가 이런 계획을 짜야겠구나 라고 했는데 4월에 중간고사 해야 돼요. 그럼 일단 계획 잠깐 적고 내신 대비. 그럼 이제 내가 좀 해볼까? 하면은 한 달도 안 남은 육모를 대비해야 돼요. 진짜 한 달이 안 남는데 그 시기에 또 아이들 나름대로 뭐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서 오로지 딱 육모를 위한 대비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고3이 딱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까지 보던 교육청에서 한 등급씩 더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학년 때 그래도 우리 애가 2등급 정도는 쭉 나왔는데 3 아래예요. 그럼 4등급 어때요? 탐구에서 4는 평균이 포함된 등급이 4등급이에요. 요즘요 50점 만점에 평균을 25에서 28 사이로 귀신같이 맞춰주세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한 절반은 진짜 쉬워요. 약간 내가 가여운가? 하는 느낌이 들게 우쭈쭈 하는 문제들이 한 절반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거 절반.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시간이 걸려서 한 3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너 앞에를 무척 빨리 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뒤에를 풀 수 있는 이제 행운을 줄게. 이런 느낌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4등급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육모에서 4보다 더 큰 숫자를 가끔 받기도 해서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게 말로만 듣던 현역과 재수생의 차이인가? 를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좋아, 내가 이제 한번 느꼈으니까 공부 좀 해볼게. 못해요.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만 하면 그럼 자꾸 기세가 꺾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접근이 됐어요. 자, 기말고사 끝나고 7월이에요. 여름방학 때 인생 역전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방학이 3주예요. 그리고 그 3주 동안 담임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숙제 내용은 수시, 이제 네가 학교 가야 수시 먼저 쓸 거 다 대비해가지고 와. 그래서 8월 14일날 개학을 하면 나랑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거 잡는데 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시작 해서 쓰는 거는 금방인데 찾고 고민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럼 7월부터 8월까지도 온전하게 부모만 대비할 정신이 조금 안 돌아오기도 해요. 그럼 개학하고 2주 지나면 구모예요. 많이 대비 못했는데 최종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구모 지나고 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그런 농담하는데요. 에어컨 킬 때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끌 때까지가 육모, 구모가 후루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좀 돌아다니면 발골하기 싫은데 할 때쯤 되면 10월이어서 정신 차리니까 아, 나 너무 미치겠는데가 돼요. 진짜 3학년은 개학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겨울방학 때. 그럼 겨울방학 때 이제 그럼 1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기말고사가 끝난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바로 1 과목을 2과목 다 정해주세요. 학생이랑 이야기해서 하나는 지금 배운 거 2학년 때 배운 걸 하겠는데 하나는 3학년 때 걸 할래. 그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는 없어요. 예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재수생은 그걸 다 하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예습이라도 하셔서 겨울방학 때는 내가 볼 탐구 2과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상위는 아니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중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사과 하나를 하는데요. 사탐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험 같은 거예요. 혹시 모르게 내가 과탐 미끄러지면. 그 다음에 과학을 하는 이유는 가상 쪽. 요번에 학생인데요. 42점이 아까 얼추 1컷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 하나 틀렸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표점이 압도적이에요. 정시는 표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컷이 아니라 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사탐 그 어느 과목을 선택한 애보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혹시 사탐 중에서도 표점이 높은 과목은 있나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사탐을 하면 모험이 될까봐 일단 컷은 잘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정시를 위해서 표점을 위해서 가산점을 위해서 하나 잡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사과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결정을 해서 12월부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앞에서부터는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이 항상 불타는 의지는 1단원에 있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책이 하얘져요. 그래서 앞에는 까맣고요. 뒤에는 안 보고요.
저희 집 얼마 전에 분리수거 하는데 누가 책을 정말 많이 버렸는데 보니까 딱 수능 대비 교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했구나 쫘르르 주워서 제가 펼쳐봤어요. 너무 하얀 책이 수십 권이 버려지는데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이걸 넘기면서 얘는 아마 속 얼마나 상하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1단원부터 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2학년 공부를 쫙 했기 때문에 얼추 알 거예요. 나는 여기가 취약해. 취약한 거 먼저 해야 돼요.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단어는 일단 좀 접어요. 지금 급하니까 나중에 좀 봐야겠다. 시간이 생길 때 봐야겠다. 안 왔어요, 그 시간.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은 계속 접힌 채로 나오고 나중에는요. 이 부분을 풀어는 봤지만 심리적으로 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헤매던 그 단원에서 또 나왔네. 어떡하지? 그럼 일단 이거를 읽어요. 문제를 읽고 발을 빼요. 다른 거 또 읽어요. 발을 빼요. 그럼 찝쩍찝쩍은 거렸는데 킬러 5개를 찝쩍만 거리고 완성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 친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못하는 단원을 빨리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과목 선정하시고 당장 시작하실 때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네가 제일 못하는 데부터. 보통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애들이 천체 많이 못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유전 많이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는 편차가 되게 심해요. 역학은 잘하는데 전자기부터 못하는 애도 있고요. 반대로 역학만 정말 귀신같이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역학 별로 안 좋아했던 애들이에요. 그거 빨리 깨서 빨리 이제 제일 하기 싫은 거부터 일단 깨고 나서 그러고 나서 2월까지 한 바퀴를 쫙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필요한 게 수특이 수능 특강이 수능이 연계 문제집인데 2월달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집을 권하는 편인데요. 기출문제집은요. 2파트로 나눠 있는 문제집을 꼭 구매해 주세요. 하나는 평가원 문제, 다른 하나는 교육청 문제. 이게 섞인 문제집도 많아요. EX 같은 경우는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문제집 같은 경우는 나눠져서 딱 나와서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럼 일단 평가원만 쫙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 풀 때는 절대 정답 표기하지 않게 그 노하우를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거, 여학생들의 특징인데요. 맞은 건 진짜 동그라미 크고요. 틀린 거는 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되게 잘하는 애처럼 보이는데 이게 없는 거고요. 남자애들은 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흔적이 없어요. O, X 이런 거 없이 그냥 앞으로 눈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거 하지 않고 형광펜 2개 딱 준비해서 이거는 내가 아예 판단을 못했던 문제야. 이런 OX를 모르겠어. 줄.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못하는 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지만 가끔 보면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외워야겠다. 형광펜 다르게 줄.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수능 전날까지. 그럼 이 학생은요. 모르는 문제도 없고요. 암기를 못한 문제도 없어요. 왜? 2줄의 형광펜은 다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채점할 때 그은 건 크게 그으시고 절대 정답 쓰지 말라고 하시세요. 정답을 쓰면 또 풀 수가 없어요. 밑에 3번이라는 게 미친 듯이 보이거든요. 근데 나 5번을 골라서 틀렸어. 끝! 그러고 나면 뒤에서 해설지 보고 문제집 찾아서 공부를 해요. 이거 언제 다시 풀 거냐면 문제집 한 바퀴 다 돌리고 다시 풀 거예요. 가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올해 문제집 몇 건 풀었어? 21건 푼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걔 3등급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잘 풀고요. 틀리는 건 정말 쪽집게처럼 골라서 틀려요. 저는 문제집 많은 거 말고 반복하는 거 훨씬 강조하는 편이에요.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뭐가 생기냐면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문제 중에 내가 못 푼 건 없어. 이게 되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막 어떡해 이런 거는 잘 안 와요. 근데 보통 심리적으로 3페이지부터 어려운 걸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번 흔들리면 3, 4페이지에 실수가 난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공부 방법대로 12월부터 쭉 진행을 하시면 진짜 과탐, 사탐 다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움 정말 많이 될 거고요. 공부 방법은 꼭 좀 학생들이 왔으면 학생들이 바로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서 쓸 때 뭐 과탐 반영 비율이 높은 데는 어디야, 뭐 가산점은 어디야, 전체적으로 탐구 비중이 어디가 높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마음 편하게
수능 이후에 찾아보셔도 되는 거고요. 기억해 주실 건 정말 3학년이 바쁘구나. 진짜 눈 뜨면 이라 1년 계획을 좀 커리를 크게 짜고 가지 않으면 시간이 약간 역사를 자꾸 질질질질질 끌었더니 수능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큰 커리를 몇 개는 던져주시고 같이 이제 쫙 짜서 그 안에서 모의고사 대비를 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갈 수 있게. 예전에 교육청 문제는 좀 나쁜 문제들이, 질이 좋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무시를 했는데요. 요즘은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그 출제진들이 많이 겹치세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 중에 좋은 게 7월하고 10월이요. 그러니까 육모 보고 변형 문제 쫙 나오고 구모 보고 변형 문제가 10월에 쫙 나오고. 그래서 7모하고 10모가 굉장히 문제 좋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 뜻은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까지 미친 듯이 달코달게 문제를 쫙 풀고 수능장에 들어가면 정말 괜찮게 컨디션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모의고사의 중요성도 증가했고 제일 첫 번째 시험인 3모부터 일단 대비를 하시고 담임 선생님들은 3모, 그 다음에 여름방학 끝나고 수시 요 2번 이제 상담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나중에 수능 끝나고. 근데 대부분 학생들한테 골라와. 예를 들면 6개 써야 되면 8개 골라와. 이런 식으로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학생들의 업무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야 하는 일이 돼서 고3 때는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데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어요. 그게 겨울방학이야를 알아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12월부터라도 막 말을 해서 최소한 1월 1일에는 그럼 해볼까? 하는 정신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현재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마 과목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신청서를 넣어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지금 종합반 다니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쓰셔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종합반 학생이 아닌 경우는 1층 데스크에 맡기시면은 담당 선생님들이 보시고 상담 연대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성적으로 제가 수능 선택을 이 과목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성적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제 내신은 끝났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뭐 19이건 24살이건 다 똑같이 본다는 수능으로 약간 초점을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고요. 그래서 학교별 내신은 사실은 우리가 1등급이었는데 4등급이었는데 안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모의고사 스타일을 공부하고 있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첫 걸음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물화생지 그다음에 사탐, 과탐 모든 선생님들은 현재 재수반을 출강하고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도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경력이 적거나 또는 학생들을 다루는 그 스킬이 너무 거치시거나 또 마음 아프죠.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너무 고백받으면 마음 아프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좀 소극적이라 질문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쫙 틀린 것만 봐도 너 이거 못하지? 를 알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 어디 안 계시나? 경력이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재수반 분들인 것 같아요. 재수반 선생님들 중에는 나이대가 다 좀 아빠인가? 삼촌 누나? 같은 아이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로만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요. 1년 동안 시간표 바뀌지 않고 그 시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대비 때는 이렇게 진행되고 이러지 않고요. 그 토요일 거의 저 지금 메가스터디 수원에서는 토요일에 수업한 지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수원의 토요일 지방령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 안 가고 여기 계속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표가 계속 고정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시간표 짜기도 좋고 다른 학원을 맞춰서 짜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모든 탐구 과목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랑 이제 같이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밑에 체크해가지고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